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2장 포인터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열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배열 포인터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자, 그렇죠. int, 포인터, p, 꺽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강조점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게 강조점이죠. 자, 배열의 강조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포인터 배열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int 별표 p 꺽쇠했는데 포인터에 강조점을 두면 우선순위를 높이면 이것은 배열 포인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배열 포인터는 뭐예요? 배열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었고, 포인터 배열은 뭐예요? 문자열을 담는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함수 포인터를 배울 건데요. 배열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포인터와 배열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함수 포인터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란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수를 미리 정의하고 실행하면 메모리 공간에 코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sum에 대한 코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메모리 주소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메모리상에서 이 주소, 시작되는 이 코드가 있는 시작되는 주소를 가지고 이거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주소를 포인터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함수 포인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주소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포인터에다가 저장된 함수의 주소를 넣으면 우리는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변수는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하지만 함수 포인터는 시작되는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수와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을 함께 선언해서 호출하는 것처럼 함수 포인트도 그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는 int, a, int 이런 식으로, 여기는 a가 아니고 합이 되겠네요. 합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변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죠. 이렇게 정의되었다면 우리가 함수 포인터도 이 뒤에 매개 변수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강조점이 뭐예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포인터에 가로 열고 닫고를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함수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HAP, 함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 함수, 이 정의된 함수의 시작 주소를 FP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합 100, 200 이렇게 호출해서 그것을 리절트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똑같이 같은 기능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fp라고 하는 것이 함수 포인터고 여기 안에는 원래 이 합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차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처음에 요걸 저장했을 때는 이것을 호출하면 얘가 실행이 되지만 그 다음에 얘의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그때 이걸 가지고 호출하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즉, 요 함수 포인터의 값이 뭘로 저장됐느냐에 따라서 호출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함수가 바뀌는 경우에는 함수 포인터를 쓰게 되면 효과적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 있는데 함수는 4개가 있어요. 합, 곱, 나누기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를 한 번씩 수행을 하고 싶어요. 수행을. 그런데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 수행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함수 포인터를 쓸 수 있는 거죠. 함수 포인터를 쓰고 맨 마지막에 주소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는 합을 호출한 거고 두 번째는 차를 호출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정의한, 미리 사전에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함수를 정의했어요. 누가? 개발자가요. 그걸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함수 포인터를 선언했습니다. 왜 함수 포인터냐?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함수 포인터,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강조점이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함수이기 때문에 매개변수가 인자를 넣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요 FPN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합이 호출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차로 바꾸는 것은 그 다음 소스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차의 주소를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호출했을 때 차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빼기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합이나 차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 차의 값이 함수에서는 리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덧셈이, 나중에는 뺄셈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 포인터는 여러 개의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이름이 아니라 함수의 어떤 시작 주소를 이용해서 fp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로 얘도 실행했다, 얘도 실행했다, 얘도 실행했다, 얘도 실행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위치문을 써서 이런 거 할 때도 되겠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차,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두 번째 함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다섯 번째 함수를 실행해라. 그런데 요거의 값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값만 다르게 해서 실행을 할 때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기존 방법을 한다면 이걸 호출하고 싶으면 이거의 함수 이름을 써줘야 되고 이걸 호출하고 싶으면 이거의 함수의 이름을 써줘야 되고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얘를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원하는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고 싶다면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함수 포인터의 배열. 자, 이거는 뭐예요? 함수 포인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함수 포인터인데, 즉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의 시작을 담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인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배열의 형태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함수 포인터 배열, 결국 배열을 얘가 가리키고 있고 이 함수를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배열이겠죠. 자, 함수 포인터를 가진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함수의 주소를 포인터에 대입하지 않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은 이렇게, 이게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앞에서 int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표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int 함수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배열이 돼야 되니까 배열이 돼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배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안에서는 얘가 강조가 아니고 배열이 강조니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 안에서는 얘가 우선순위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하고 그거의 값은 요렇게 써줍니다. 자, 4개의 값으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첨자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아까는 fp에다가 시작되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배열의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첨자만 바꿔주면 반복문을 수행하면서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열을 초기화를 해주면 여기 합이라고 하는 시작 주소를 여기 첫 번째에다가 차라고 하는 시작 주소를 두 번째에다가 곱이라고 하는 걸 여기 그 다음에 나누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각각의 시작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0번째 실행하고 1번째, 2번째, 3번째 반복문 통해서 첨자만 돌려서 수정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순수하게 뭐예요? 반복문에서 사용하기 좋게 하려고 첨자를 이용한 겁니다. 자, 배열은 반복문하고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해당되는 주소값을 배열에다가 담는다. 자, 다음 예제는 함수 포인터의 배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int 여기까지는 함수 포인터예요. 함수 포인터.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 인자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함수 포인터인데 여기에 배열을 집어넣어서 함수 포인터에 배열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예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요거는 뭐예요? 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꺽쇠가 우선순위죠. 배열이 우선순위네요. 그러니까 배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열은 끝에 있어야 되죠. 포인터로 이루어진 배열 또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배열 이런 얘기죠. 포인터 배열은 문자열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가 5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개, 즉 5가 빠진 0부터 시작해서 5번 반복하겠다라는 얘기고 각각에 대해서 첨자 썼으니까 여기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변수를 4개 선언해줬고 요거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가로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함수 포인터다. 이렇게 보면 함수 포인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꺽쇠가 있죠. 아, 배열이 우선순위가 높죠? 맨 마지막에 배열이 들어가야 되네요. 함수 포인터를 담는 배열이다. 함수니까 결국 매개 변수, 즉 인자, 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개의 함수의 시작 주소를 여기다 담는 거죠. 즉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4개의 값을 넣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메뉴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메뉴가 호출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보니까
입력값을 입력받습니다. 결국은 내가 0부터 4까지 숫자를 입력하면 아닌 거, 즉 잘못 입력했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고, 제대로 입력된 메시지가 들어가면, 자 4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예요? 종료하란 얘기고, 0부터 3까지, 즉 4개의 사칙 연산이 각각에 이제 배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두 수, 계산되려고 하는 두 수가 입력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초이스에 따라서 내가 2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 2가 뭐예요? 합, 차, 곱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곱하기 함수가. 그리고 A하고 B 값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리절트에 넣고 그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 뒤에는 4개의 함수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차, 곱, 그다음 나눗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한 것이 3이면 결국 나눗셈이죠. 나눗셈이니까 나누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결과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통해서 또 반복하는 거죠. 4를 입력하면 종료이기 때문에 종료일 때는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 포인터의 배열을 배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앞에 강의에서 뭘 배웠어요? 배열을 배웠는데 무슨 배열이냐면 포인터 배열을 배웠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자열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터인데, 지금부터는 포인터예요. 이거는 배열이었고 이제 포인터인데, 포인터에는 뭐야? 배열 포인터가 있고 함수 포인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포인터는 배열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는 다차원 배열일 때 활용하기 좋다. 그 다음에 요건 함수예요. 함수의 주소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할 수,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원하는 대로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포인터인데 함수를 나타내는 포인터, 즉 함수 포인터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